정말 여러 번의 행운이 겹쳐서 아기가 죽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, 자,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화가 나는 게 급박했던 불만 이야기에 대해서 표정이 너무 비장하신 거 아니에요? 급박했던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면서,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산모를 택하시겠습니까? 아기를 택하시겠습니까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있을 수는 있겠죠.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그때 코로나 환자였던 것 같은데 뉴스에 나왔던 게 엄마가 코로나도 뭐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 아기 먼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또 다른 조금 응급했던 케이스인데, 이게 저희가 응급하다 이러고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. 특히나 조산해야 되는 선택 같은 경우, 내가 만삭은 안 됐지만 분만을 안 하면 아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,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, 첫째를 잃은 적이 있는 분이시고, 그래서 둘째 때 다니던 병원에서 원장님이 되게 현명하게, 우리가 아기가 조금 크면 태동 검사를 하거든요. 상태에 따라서 좀 심박동의 패턴이 바뀌는데, 이 검사를 조금 빨리 한 거예요. 이 산모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. 그래서 했는데 상태가 막 당장 응급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상태가 처져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이제 보내왔어요.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초음파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는데, 이틀 동안 정말 아침 저녁으로 다 체크를 했는데 아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너무 괜찮으니까 산모도 약간 긴장감이 풀어지기도 하고, 근데 저는 사실 더 불안하고, 왜냐면 그쪽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너무 나빴었는데 너무 거짓말처럼 괜찮아서 퇴원하는 날 새벽이 됐어요. 새벽이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산모가 구토를 합니다. 입덧을 하는 시기는 아니어서 산모 배탈 났나 생각을 했는데, 어차피 산모가 깬 김에 그러면 아기 상태 괜찮은지 같이 보자 이랬는데, 그날 아침에 아기 모니터가 너무 나빴던 거예요.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전화가 왔어요, 집으로. 모니터랑 막 보여주면서 너무 별로다, 그래서 거기는 수술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, 산모가 갑자기 나는 오늘 퇴원하기로 했으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제 저녁 때까지 아기 상태가 괜찮고 아침에 지금 상태가 다르다 이랬는데, 산모가 내가 토해서 나빠진 거라고 수술을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아기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, 그래서 산모한테 막말을 제가 했어요. 차라리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, 아기가 이제 산소가 점점 떨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변이 생기면 얘는 앞으로 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걷거나 먹거나 말하지 못하고 커가는 몸만 네가 감당해야 될 수 있다. 이건 본인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. 그랬더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대요.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대요. 아빠는 1시간 뒤에 온대요. 안 된다고. 내가 막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다른 의견은 접수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이 묶여 있었어요. 이게 탯줄이 묶여 있는데 뭐 그냥 느슨하게 묶여 있으면 피 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, 아기가 점점 커가고 이게 잡아당겨지면서 타이트닝이 되면 이제 산소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, 아기는 산소를 엄마 탯줄로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숨 막혀 죽는 거거든요. 적어도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 보내줄 때는 그 첫 번째 징후가 거기서 나타나서 저희 병원으로 온 거였던 거고, 정말 여러 번의 행운이 겹쳐서 아기가 죽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, 그래서 얘기했어요. 끝나고 나서 산모한테 이 탯줄이 묶여 있어서 얘도 잘못될 뻔 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선생님이 잘 보내주셔서 잘 살았다고 얘기를 했더니, 산모가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화가 나는 게, 그러면 뭐예요, 조산했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사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었어요. 나쁘다.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, 엄마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, 특히나 이 산모는 또 조산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상적인 시기라는 게 있기는 한데, 의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주치의를 조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? 저는 그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, 이런 거 그냥 아니었어요. 임신 기간 때 너무 고생한 산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. 이분이 한번 유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임신해가지고 나이도 좀 있었죠. 고위험 산모이긴 했었으니까. 이분이 14주 정도 때부터 자궁 입구가 짧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한 2cm
조금 안 되게 그래서 확 짧아졌다가 그분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또 길어지기도 하니까 막상 소위 우리가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자궁 입구 묶어주는 수술이 있거든요. 이분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. 좀 쉬면은 길어지고 일하면 또 좀 짧아지고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토파라고 해서 자궁 수축 억제제가 있거든요. 그거 맞으면서 소위 질질 끌었어요. 계속 이제 끌어가면서 병원도 한 달 정도 입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퇴원하시면서도 이제 20주 넘어서도 계속 잘 끌어갔었거든요. 계속 그 짧은 1.7cm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때도 그래도 1점대로 계속 유지는 잘 됐었던 것 같아요. 끝내는 너무 계속 짧아지니까 날 잡아서 조금 빨리 나와야겠다 애를. 그래서 이제 유도분만도 필요한 이제 할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말 딱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양수가 터져서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박수 쳐줬죠. 드디어 37주가 넘었다. 너무 또 나이가 있으니까 본인도 수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산모였었는데 다행히 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돼가지고 자연만 성공했거든요. 그래서 엄청 행복해하면서 했던 출산했던 경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. 막 황당했던 상황도 있으세요? 분만할 때? 네. 하는 중에. 수술 아니고 정말로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데요. 저희가 이제 분만하면 막판에 막 이제 엄마는 힘 주고 약간 힘이 빠져서 막 숨도 차고 막 엄마 땀에 쩔었지 샤워 못했지 너무 금슬이 좋은 건 좋은데 분만 진통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아빠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힘내라고 할 수 있어요. 힘을 줬어요? 그 매번 힘 주고 숨 쉬는 포인트에 매번 키스를 하시는 거예요. 뽀뽀예요, 키스? 키스! 그 와중에 되게 웃긴 게 그다음에 분만을 한 적이 있는 자와 분만의 경험이 없는 자로 정말 이 반응이 확연하게 쫙 나누는 간호사 의사 할 거 없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분만을 하지 않은 쪽 어머 어떡해 로맨틱하다 어떻게 진짜 찐으로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러고 있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제 분만을 했던 분들은 지금 저 타임 아니면 숨도 못 쉬고 전날부터 씻지도 못해서 이렇게 막 냄새 땀 나고 그래 찐사랑인 것 같기는 하다 약간 그렇게 가긴 했었어요. 이런 건 말고 엉엉 우는 아빠들은 많이 봤어요. 분만했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약간 되게 예쁘게 눈물 흘리신 분들 있지만 정말 엉엉 우는 사람 통곡을 하시는 분들 여보 너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부터 시작해서 막 근데 난 자연분만일 때 더 그럴 줄 알았는데 자연분만보다 수술할 때가 그렇더라고요. 근데 엄마가 오히려 담당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. 근데 엄마들은 통곡하지는 않더라고요. 약간 보통. 또르르 흘리는 정도.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데 사실 통증은 이게 수술했을 때나 분만했을 때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픈 걸 막 혼자 끙끙 앓을 필요는 없거든요. 약간 설레는 거 플러스 무서운 거 플러스 하나 애기랑 만나는 거 그냥 즐거운 생각 많이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고 애기 만나고 난 다음에 걸어오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걱정하면 끝이 없으니까 좋은 생각하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